구슬에 반해 덜컥 구매했다가 뜻밖의 뇌생녀 테스트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구슬놀이 같지만 그 속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맞먹는 치밀한 논리가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에겐 골치 아픈 예쁜 쓰레기, 누군가에겐 인생 최고의 전략 게임이 될 이 게임. 과연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보드게임은 2018년에 출시된 필 워커 하딩 디자이너의 작품 기즈모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이 게임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즈모는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한 가지 사실은 이 게임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게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즈모는 묘하게 어색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구슬을 집어들고 그것을 사용해 더 멋진 장치를 만들며 점점 더 효율을 높여가는 가볍고 경쾌하며 직관적인 게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플레이 느낌은 다릅니다. 이 게임은 마치 포션 폭발이라는 게임의 아주 똑똑한 형님처럼 느껴집니다. 반석차 1등으로 졸업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형제 말입니다. 이 게임이 주는 겉모습의 인상과 실제 플레이 경험 사이의 괴리감은 제가 이 리뷰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가장 모순적인 플레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구슬을 가지고 노는 게임 치고는 제가 함께 플레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즈모는 꽤나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기즈모는 윙스팬을 떠올리게 합니다. 게임 디자인 자체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플레이와 관련된 학습 곡선, 즉 진입 장벽 면에서 그렇습니다. 기즈모가 윙스팬과 공유하는 가장 큰 공통점은 보드게임이라는 활동을 가진 전문 용어와 관습에 대한 인식, 친숙함, 그리고 편안함을 플레이어에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성은 그 분야의 용어와 관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기즈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 꽤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의 구성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즈모는 박스를 열었을 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게임은 아닙니다. 박스를 열면 여러분은 흡사, 조립식 가구 세트, 이케아 불량품 코너에서 가져온 듯한 조립 설명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중앙에 놓일 구슬 보관함을 직접 조립해야 하는데 조립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박스를 처음 열었을 때 마주하기에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광경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립을 다 해놓고 봐도 딱히 멋져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포션 폭발의 구슬 분배기는 커피 테이블 위에 장식해두어도 될 만큼 멋진 디자인이었던 반면 기즈모의 장치는 겉보기에도 그렇고 만졌을 때의 느낌도 저렴해 보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부분은 본체 내부에 사용된 구슬이 가득 찬 모습을 표현한 텍스처 그림입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싫어서 게임 자체를 싫어하게 될 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 패널 무늬벽지나 대리석 타일 효과를 낸 장판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누군가 게임 내부를 책장이 가득 찬 그림이 그려진 벽지로 도배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조잡해 보입니다. 장치의 마지막 부품을 끼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림막의 아트워크 또한 아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구슬 분배기를 조립하고 초기 설정을 마치고 나면 상황은 나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이 분배기가 아니라 게임 자체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적힌 제어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레벨의 기지모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링에 소량의 구슬을 보관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기지모 설계도를 자신의 콘솔에 건설하기 전까지 단 하나만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 턴마다 여러분은 한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설계도를 집어오는 파일 행동입니다. 둘째, 분배기 앞에서 구슬 하나를 가져오는 픽 행동입니다. 셋째, 손에 든 카드를 자신의 콘솔에 추가하는 빌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덱에서 카드를 뽑아 구슬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건설할 수 있는 리서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각 카드는 승점을 제공하며 한 플레이어의 콘솔에 16장의 카드가 놓이거나 누군가 3레벨 기지모를 4개째 건설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평범한 디자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건설하는 각각의 기지모들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실어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지모는 앞서 말씀드린 파일, 픽, 빌드 행동을 업그레이드하여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또 어떤 기지모는 구슬 보유 한도나 손에 들 수 있는 카드 수 혹은 리서치 행동 시 뽑을 수 있는 카드 수를 늘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한 가지 색상의 구슬을 다른 색상으로 변환하게 해주거나 특정 색상 구슬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이 기지모드를 통해 자신의 능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싸구려 일상용 기지모에서 시작해 더 비싸고 시대를 정의하는 노벨상 수상급의 걸작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게 해줄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카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레벨 카드 중에는 노란색 구슬 1개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승점 1점을 얻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건설해두면 이후에 파란색 설계도를 건설할 때마다 추가로 승점을 얻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카드들은 에너지 링에 구슬을 더 많이 보관하게 해주거나 리서치 행동을 할 때 더 많은 카드를 뽑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카드는 노란색 구슬을 가져올 때마다 무작위 구슬을 하나 더 뽑게 해주기도 합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설계도는 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2레벨 설계도 중에는 파란색이나 노란색 기지모를 건설할 때마다 공개된 구슬 하나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시작 콘솔에는 파일 행동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설계도를 손으로 가져올
가져올 때마다 분배기에서 무작위 구슬 하나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즈모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설계도와 구슬을 모으고 그 구슬을 소비해 설계도를 건설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기즈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메커니즘은 일종의 메타 메커니즘으로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아내와 게임을 즐기는 편이지만 가끔은 보드게임 취미에 깊게 빠져있지 않은 일반인 지인들과도 게임을 합니다. 이런 평범한 분들의 관점을 리뷰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익숙하게 느끼는 관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기즈모를 플레이하다가 도중에 게임을 중단하고 익숙한 다른 게임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하던 분들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기대하는 결과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 제 눈에 너무나 명확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단지 예의상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제가 게임을 잘못 가르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커플과 게임을 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몇 턴 만에 게임을 파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게임을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게임이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전혀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윙스팬의 한기가 느껴집니다. 몇 번 더 해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라는 말은 이번 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에 묵직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기즈모의 기능적 규칙 자체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심지어 저와 함께 했던 그룹들은 기즈모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임들도 소화했던 분들입니다. 도대체 기즈모의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걸림돌 없이 게임을 즐긴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기즈모를 어려움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기즈모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각각의 행동은 일종의 서브루틴이며 기즈모의 핵심 메커니즘은 기능 추가를 게임화한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 턴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함수에 새로운 코드와 조건을 추가하고 원하는 출력값을 얻기 위해 입력값을 집어넣습니다. 기즈모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상 테스트 주도 개발과 같습니다. 논리적 비교 과정의 구슬이라는 형태로 추상화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프로그램이 올바른 데이터로부터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게임을 어려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기즈모에서 필요한 핵심 능력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 일련의 분기 조건을 거치는 하나 이상의 실행 스레드를 시각화하는 능력입니다. 카드를 가져오면 구슬을 하나 집는다 라고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조건부로 다른 행동을 촉발하고 그 행동이 다시 원래 행동을 탐조하는 상황이 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파란색 카드를 건설할 수 있어서 건설했다고 칩시다. 파란색 카드를 건설했더니 그 보상으로 리서치 행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리서치를 통해 빨간색 카드를 뽑아 그것까지 건설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본질적으로 두 개의 실행 스레드를 가지게 된 셈이며 각 스레드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리서치로 빨간색 카드를 건설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개된 구슬 중 하나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구슬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노란색 구슬을 집으면 감춰진 구슬 하나를 무작위로 뽑는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노란색 구슬을 집으면 구슬 하나를 더 집는다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 파란색 카드를 건설했던 행동 때문에 촉발되는 또 다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카드를 건설하면 공개된 구슬을 가져온다는 능력입니다. 앞서 노란색 구슬 관련 행동은 이미 처리했으니 이번엔 파란색 구슬을 집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파란색 구슬을 집으면 무작위 구슬을 뽑는다는 능력이 발동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논리 흐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각 기즈모는 턴당 한 번만 발동된다는 제약 조건을 지키는 것은 시스템적이고 프로그래밍적인 사고의 완벽한 적용 사례입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들 중에서 이런 연쇄작용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게임 시스템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이런 연쇄작용의 존재와 활용은 게임 디자인의 의도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검은색이나 빨간색 카드를 건설할 때마다 파일 행동을 촉발하는 카드를 추가로 건설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억하시겠지만 파일 행동은 새로운 구슬을 가져오게 해줍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단 하나의 행동이 여러분의 테이블에 깔린 모든 카드를 연쇄적으로 작동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행동을 처리하는 순서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일종의 서브 루틴을 구축하고 있는 셈인데 이들은 서로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카드 장치는 유지보수하기에는 끔찍한 악몽과 같지만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즈모를 포션 폭발의 똑똑한 형님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즈모는 컴퓨터 공학 학위를 가진 포션 폭발입니다. 기즈모가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즈모는 실력 있게 다가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뇌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규칙은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잘 휘두르는 법을 내면화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신의 카드를 디버깅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코드에 무엇이 빠졌는지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보드게이머들은 기즈모가 제시하는 퍼즐을 해석할 수 있도록
뇌를 발달시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게임입니다. 규칙에 기반한 사고, 내부 상태를 조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게임적인 활동입니다. 기지모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빅게이머들은 이 게임을 하다가 결국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규칙은 쉬운데 왜 도무지 이 게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라고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환되는 정신적 하드웨어를 가진 분들에게 기지모는 실제로 꽤 특별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콤보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능력의 확장 속도는 아주 적절하며 게임은 딱 끝나야 할 시점에 종료됩니다. 구슬을 만지는 촉각적인 즐거움도 플레이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효율적인 카드 테이블, 효율적인 엔진을 완성했을 때 오는 성취감은 대단하며 기즈모의 시스템 안에서 놀라울 정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빡빡한 손패 제한이 더해지면서 기즈모는 유연성과 최적화를 동시에 강조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게임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즈모는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리뷰 끝에 덧붙이는 저는 좋았지만 다른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같은 미지근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이 게임이 하드코어 게이머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단순한 규칙에 비해 이 게임이 요구하는 논리적 조작 능력의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규칙과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구조 사이의 괴리감은 어떤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선다면 기즈모의 디자인 안에는 분명 많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즈모는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플레이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 퍼즐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구슬 속에 숨겨진 치밀한 프로그래밍의 묘미, 기즈모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셨나요? 단순히 예쁜 게임이 아닌 뇌를 즐겁게 하는 전략의 재미를 찾는 분들께 이번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알찬 보드게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바쁘남이었습니다.